이번에는 은밀한 19금 세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홍콩 재벌과 만난 한국 여성의 실제 사연입니다. 재미로 듣고 세금도 배우는 절세극장 시작하겠습니다. 2년차 직장인 이지영 씨는 홍콩에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자신을 마이클이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영어를 쓰는 홍콩 사람이었는데요. 잘생기진 않았지만 따뜻하고 정이 많아 보였습니다. 여행에서 연락처를 주고받은 두 사람은 서울과 홍콩을 오가며 데이트를 즐겼는데요. 시간이 흐를수록 서로에 대한 믿음이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이클은 지영 씨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놨습니다. 홍콩 주얼리 재벌의 손자로 현재 다니는 회사에서도 중책을 맡고 있다는 겁니다. 지영 씨는 남자의 집안 배경이 부담스러웠지만 그를 믿고 끝까지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미래를 약속하고 사랑을 꽃피워가던 도중 지영 씨는 마이클의 아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마이클의 집안 사정상 당장 결혼할 수는 없었는데요. 지영 씨는 일단 인천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내면서 출산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마이클은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느끼던 지영 씨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졌는데요. 서울에서 마음 편히 지내라고 아파트를 마련해줬습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 때문에 지영 씨는 증여세를 물게 됐습니다. 어떻게 된 걸까요? 이 사건을 취재한 임명규 기자와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임 기자님, 지금 드라마에 나오는 홍콩 재벌 이야기거든요. 이거를 실제로 취재하고 기사로 쓰신 거니까 내막을 잘 아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홍콩 재벌이 실제로 이 이지영 씨한테 아파트를 사준 거예요? 네, 홍콩 재벌이 마련해준 집은 서울 압구정동의 166제곱미터 아파트였어요. 꽤 큰 평수죠. 그러니까 한 50평 정도 되는 거죠. 네. 근데 이 아파트를 사준 건 아니고 보증금 10억에 월세 400만 원인 반전세였거든요. 네. 그래도 보증금이 10억이니까 적지 않은 액수죠. 그렇죠. 보증금은 남자가 임원으로 근무하는 홍콩 법인의 자금으로 준비했답니다. 그러니까 10억 정도는 회사에서 이제 바로 쏴줬다 뭐 이런 거네요. 네. 그런데 마이클이 이 외국인 신분이어서 전세 계약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대요. 네. 그래서 지영 씨 명의로 전세 계약을 했는데요. 전세 계약을 하고 나서 4개월 후에 딸도 낳았고요. 마이클은 지영 씨와 딸을 보기 위해 홍콩에서 수시로 한국으로 들어왔다고 해요. 1년 전이 거의 한 6개월 정도는 서울에서 같이 살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가 알던 막장 드라마랑은 조금 다르긴 한데 정말 굉장히 로맨틱한 남자인 거예요. 그럼 이 마이클은? 네, 마이클은 진짜 차원이 달랐어요. 네. 두 사람은 전세 계약이 끝나는 대로 딸과 함께 싱가포르로 떠날 계획을 세웠어요. 실제로 지영 씨와 딸은 장기간 거주 목적으로 출국을 했고 아파트에 있던 가구와 가재도구까지 국제운송을 통해 모두 다 싱가포르로 옮겨갔어요. 네. 이사를 간 거죠. 네. 비록 결혼한 상태는 아니었지만 남자와 함께 싱가포르 시민권을 획득해서 함께 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마이클과 이 지영 씨의 사랑은 뭐 진짜 사랑이었다 이런 얘기인 건데, 근데 증여세 왜 내게 된 거예요? 네, 지영 씨가 싱가포르로 떠나기 직전에 국세청에서 과세 통지서가 날아왔어요. 네. 전세로 살던 압구정 아파트 보증금에 대해 자금 출처 조사를 해보니까 지영 씨가 보증금 낼 능력이 없었다는 거죠. 지영 씨는 회사를 그만두고 나서 몇 년간 소득이 없었대요. 국세청은 지영 씨가 마이클한테 전세 보증금 10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4억 원을 추징했어요. 증여세 4억 원. 사실 이 마이클과 지영 씨의 관계로 보면은 뭐 사실혼 관계 같은 건데 왜 부부면 증여세 안 낸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증여세를 내야 하는 거였던 거예요? 네, 지영 씨 입장에서도 억울하죠. 거의 부부나 마찬가지인데 결혼만 안 했을 뿐이죠. 전세 보증금에 이 증여세를 내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네. 일반 부부들 보면 남편이 뭐 집 전세로 구해서 아내랑 같이 살면 증여세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 지영 씨도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내서 세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세금 돌려받았어요? 네, 과세 취소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세금 다 돌려받은 거죠. 네. 지영 씨는 가족관계 증명서와 아파트 입주자 카드를 제출을 해서 사실혼 관계를 입증을 했어요. 네. 가족관계 증명서에도 남편과 딸 이름이 다 있었거든요. 결혼을 안 했는데 지금 남편 이름이 있었다는 거예요? 네. 혼외 자녀는 그 아버지가 인지신고를 해야만 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할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러니까 남자가 그 마이클이
국청을 직접 찾아가서 인지신고 절차를 밟았던 거예요. 아파트에 입주할 당시 작성한 입주자 카드에도 남자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고요. 아, 그 입주자 카드에 있는 이름도 효력이 있었다는 거군요. 그것도 굉장히 신기하네요. 근데 지금 사실 제가 이 내용을 들으면서 조금 찝찝한 부분이 아까 마이클 회사에서 그 전세 보증금 10억 원을 냈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안 되나요? 네, 그게 오히려 마이클한테는 더 유리하게 작용을 했어요. 어떻게요? 만약에 마이클이 자기 회사에 전세 보증금을 상환을 하지 않으면 횡령이 되거든요. 아, 그러니까 지영 씨한테 무상으로 증여를 한 게 아니라 자기가 회사에서 빌려서 전셋집에 같이 살게 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무상 증여는 아니니까 증여세도 낼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렇게 해서 그 10억 원에서 4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당했는데도 불구하고 내지 않게 됐다, 이 말씀이신 거죠. 정말 국세청도 뭐 어쩔 수 없는 깔끔한 결말이었던 것 같은데 재미로 듣고 세금도 배우는 절세 극장이었습니다. 근데 막장 드라마의 달인이시고 19금 세금에 정평하신 우리 임 기자님, 이번 내용은 좀 너무 아름다운 내용이었던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정말 제가 기대하는 막장 기대해도 될까요? 네, 이 19금 세금 그 스토리는요, 이거 말고도 50건이 더 있습니다. 네. 이 중에서 다음 편은, 첫 편은 아주 부드럽고 아주 로맨틱한 내용을 다뤄왔고요. 네. 다음 편부터는 정말 진정한 막장 드라마가 시작될 겁니다. 알겠습니다. 임명규 기자님이셨습니다.